최근에 한국 축구의 지도자 문제, 또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무슨 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도 생겼죠. 이런 보도들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의 지도자들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안녕하세요, 룡TV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해봤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도자와 해설을 어느 순간까지 병행을 하다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전념,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해설을 선택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보수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이 지도자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저 해설할 때 그때 일주일에 한 경기 배정받을까 말까 할 때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현장에서 높은 강도의 열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지도자가 되기에 그 꾸준함과 그리고 천성적인 게으름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감독들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시기가 있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카테고리의 지도자들은 늘 24시간이 바쁘죠. 가끔 일과를 마치고, 물론 골프 연습장에서 나이스샷 영상 찍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지도자분들은 대부분 24시간 축구와 그리고 생존에 연관된 일들을 합니다. 이거 약간 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고대 코치를 잠깐 할 때 동계훈련을 가면은 화장실 아침에 쾌변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24시간이 바빴었는데, 30여 명의 선수단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명의 감독과 두 명의 코치가 모든 일정을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치들은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잡니다. 아침, 점심을 걸을 때가 사실 많았고, 점심을 먹더라도 다음 스케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5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참 많았었고요. 필드 현장의 업무를 마치면 하루 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훈련 세션이나 일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새벽 넘어서 가장 늦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한국 모든 카테고리의 지도자들은 1인 3역 아니면 4역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원팀의 경우 많은 수의 스텝을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필수적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프로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필드 코치가 골키퍼 코치도 사실 좀 병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피지컬적인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피지컬이나 골키퍼 분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필드 코치가 어떻게 보면 1절만 알고 가벼운 지식만 알고 하다 보면 더 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특히 이제 학원팀의 경우는 코치가 학교의 행정 업무도 병행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협회에 등록하는 선수 등록 전산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스 운전도 해야죠. 코치 공고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형 일종 면허, 운전면허증 필수, 우대,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코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도자 생활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지도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들이 씀씀이가 결국 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지도자분은 본인이 이제 축구팀도 지도자를 하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에 대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주말에 오버타임으로 일도 하고 시간 될 때 밤에 대리운전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 뉴스에 진학 관련해서 좀 어두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축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축구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당장 체육특기자 정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면서 결정권자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감독과 대학 감독이 서로 오케이만 하면은 체육특기자로 들어오던 게, 이제는 입시정책이랑 또 교육부에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제재가 들어가니까 대학 감독이 자기 권한으로 선수를 다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가 대학 감독인데 얘를 뽑고 싶은데 못 뽑는 거예요. 왜냐면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구성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체육특기자, 축구특기자를 뽑아야 되는데 선발위원회 구성원들이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있죠. 외부의 인사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 학교 교수인데 축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축구를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선수를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럴 경우에 반대로 그 로비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감독에서 선발위원으로 옮겨간다는 부작용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 40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학원 축구 그리고 낮은 카테고리, 연령대가 낮은 카테고리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IT를 활용해서 해외 여러 가지 정보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요소들을 젊은 지도자들은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 적용도 빠르게 되고, 다른 곳에서 10년에 정착해야 될 게 우리는 20년 안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 코칭과의 퀄리티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들이 뭐 협회 차원이나 연맹 차원 혹은 개인적으로 유럽 팀들 연수를 가서 보면은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거죠. 훈련 프로그램 이거 우리나라 하는 건데, 우리 똑같은 건데, 사실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큼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맨시티라고 뭐 첼시라고 신박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아니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합니다. 그들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도 있어요. 다만 시스템의 차이는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지도자들의 차이가, 훈련 프로그램 동일하더라도 코칭 때 스톱하는 타이밍, 지적하는 타이밍, 전달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코칭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젊은 지도자들도
지도자들도 커다란 커리어가 없어도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는 따라잡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칭 퀄리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젊은 세대일수록 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경기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우리 한국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한국의 젊은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 돼. 한국 축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지도자들은 이래서 썩어서 안 돼.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확대해서 이런 시각을 보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존재한다는 거 사실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퍼센트를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주위에 많이 봤거든요. 노력하고 실력 있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그렇게 땀 흘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좀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한국 지도자들도 우리가 시스템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축구에만 지도자들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되게 잘할 거예요. 100%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축구 지도자들 다 그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서 낮은 위치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보시면은 응원도 좀 해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